있습니다. 일부 내륙과 해안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왜 갑자기 이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느냐, 이걸 두고 어제 국회 현안 질의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쟁점은 누가 노선 변경을 결정했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바뀐 노선이 더 경제성이 있고 애초에 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느냐일 겁니다. 고속도로 이 건설 사업 자체를 아예 백지화시키겠다던 국토부는 백지화는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더니 어제 국회 질의에선 이렇게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사법 조치를 운운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또 우리 사회는 이런 일 하라고 언론에 일종의 사회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쇼에서도 수많은 이 국민들의 관심이 양평 고속도로에 지금 모여져 있는 만큼 이 경제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까지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의 새 책 위기의 역사, 하루에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경제 위기의 생성과 소멸을 담은 책 위기의 역사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훈의 경제쇼. 네, 오늘 주제 핫합니다. 양평 고속도로 논란. 그래서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회장, 그리고 홍성필 대한교통학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 어려운 주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국토부에서 담당 도로국장이 좀 경제쇼에 나와서 오해를 풀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안 나오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저희도 좀 당황했는데, 그래서 오늘 두 분만의 토론으로 좀 진행하는 점 청취자분들께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거 사안이 굉장히 막 퍼져서 지금 복잡한데 등장인물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거 다 저희는 경제쇼니만큼 경제에 대한 부분을 좀 초점을 좀 맞춰서 다루겠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노선을 누가 언제 왜 바꾸느냐라는 부분하고, 그럼 바뀐 노선이 더 경제성이 있고 이게 합리적인 거냐, 이걸 것 같거든요. 먼저 일단 홍 위원장님, 국토부가 노선을 변경한 이유를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국토부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늘 있던 공무원, 이제 판단해서 결정해서 바꿨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그거 아니고 양평군에서 원해서 바꿨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한 열흘 뒤에 용역업체가 이거 제안한 거다라고 계속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처음에 국토부가 대응을 좀 의심스럽게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드는데, 일단 홍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왜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누가 바꿨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예타 안에 대한 변경 문제가 되게 핫한데, 사실 예타를 오래 해왔고 관리했던 사람은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매일매일 예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상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큰 절차만 소개해드리면 제일 첫 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통과하면 우리가 본타라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예. 그 다음에 실시 실시 설계, 설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예타는 제일 첫 단계로 하는 건데 예타는 기획재정부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 그래서 통상 국토부에서 각 부처가 사업이 필요하면 예산이 반영돼야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업들이 예타에 이거 좀 반영해 주시오 올립니다. 그렇죠. 예, 예. 올리면 그걸 다 예타로 넘기는 건 아니고 기재부에서 그 일부만 추려가지고 이제 KDI 예타를 보내는데 그렇죠. 예. 그 추릴 때 뭐 분석을 해서 추리는 게 아니고 사업부처에서 보낸 계획안을 갖고 추립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사업부처에서 그러니까 일단 국토부에서 그렇죠. 보낼 때 예타 대상에 우선 선정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예. 예타 대상에서 떨어지면 예타 기회도 못 받으니까 예. 예타 대상에 선정되는 게 우선 급선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기대 효과도 넣고 이제 하는데 예. 통상 이제 그 좋은 평가를 평가위원들한테 받기 위해서 예. 뭐 기대 효과를 다소 낙관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죠. 예. 부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실제 이제 예타 넘어가면 KDI에서 검증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타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국가 상위 계획에 러프하게 있는 그 계획에 대해서 예. 예산 편성을 해도 좋은지를 결정하는 그런 조사 과정이고 예. 그래서 지금 예타 지침에 보면 예타에서 뭐 그 검증한 사업비에서 더해서 예. 10% 예비비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차피 러프하게 추정한 거니까 10% 넣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모든 사업은 다 예비비 네,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KDI에서 예타를 어떻게 하느냐. 예. 각각 뭐 수요 비용 교수님들과 이런 용역사에 이제 용역을 맡기는데 용역 비용이 지금 3천만 원입니다. 예. 원래 1,500만 원에서 그것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비용으로 러프하게 검토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 그 예타는 네. 그걸 러프하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이제 본타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용역비가 20억 이상 늘어나면서 아주 예. 정밀 조사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만 놓고 보면 지금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뭐 새로운 대안이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타도 그 예타 지침에 따라 평가 항목에 있고 지금 본타도 본타 지침에 국토부 지침에 평가 항목이 있는데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예컨대 평가 항목이 경제성,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 발전 이거 예타할 때도 있고 본타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예타하고 본타의 차이는 그 깊이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깊이에. 본타가 더 깊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본타에 또 하나 없는 게 예타에 없는 거 하나 항목이 더 있는 게 공공참여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민 의견 수렴하는 그 분석이거든요. 예타에서는 이게 왜 없느냐. 예타에서는 이게 뭐 기재부에서 이거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건데 이걸 주민들한테 뭐 의견을 묻는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니까 일단 예산 편성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본타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주민 의견을 묻게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타당성 그렇죠. 조사 맞습니다. 초안 나온 거에도 보면 맞습니다. 그 주민 의견들을 묻는 공문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게 제일 되게 중요합니다. 법에도 있지만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항목 중에 제일 중요시되는 항목이죠. 네.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이찬우 그 학회장님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이번에 국토부가 이렇게 예타에서 결정된 걸 본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노선이 변경이 된 거로 보이는데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거든요. 국토부에서는 확정된 게 아니다. 변경됐다고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나온 조사 보고서 국토부가 여러 가지 공개를 했잖아요. 보고서를. 거기 보면은 분명히 그 강상면이라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들이 모여 있는 그 강상면으로 딱 적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일반인이 제가 보더라도 사업 계획은 하남시에서 강상면으로다가 예탄이 적혀 있는 그 양서면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모여 있는 강상면으로 여기는 이 사업은 이거다. 그리고 길이도 27km가 아니고 29km다. 근데 이걸 왜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지 국토부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원래 그런 겁니까 그러면? 지금 뭐 결정이 됐다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논란이 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뜸을 들이는 그 지금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강상면으로 국토부는 뭐 갈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노선. 그러면 거의 99%.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국민들, 시민들 그 의견들 이런 이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 타당성 검토 및 이제 이게 기본 계획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기본 계획인데 이 절차상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절차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점이 변경된다는 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정치권이라든지 국토부 장관께서는 그거를 굉장히 무슨 이거 말고 뭐 10건이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이 시기에 한 달 좀 넘어가지고 그 시기에 종점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논의가 과연 타당한가. 결코 타당하지 못하다. 근데 그 근거라는 것이 상수원 보호지역 통과라든지 철새를 위한 방음시설 및 조류 보호 대책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제가 좀 이런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좀 웃기는 얘기 하기가 말씀 좀 드리긴 뭐하지만. 뭐 철새랑 상수원도 중요하죠. 이건 굉장히 마이너한 문제인 게 저는 이제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철새는 날아다니는 그 동물이죠. 조류인데. 얘는 이제 공사 중에는 시끄러우니까 도망가겠죠. 여기 살기 힘들다. 그렇죠. 공사가 끝나고 방음시설 같은 걸 제대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복원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이유를 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새 도래지를 훼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어요. 환경을 그렇게 뭐 보존하고 이런 그 취지는 좋지만 과연 그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시의적절한가? 절대 그렇지 못하다. 그 종점을 변경할 만한 그런 그 논의에 물꼬를 트는 거란 말이죠. 한 달 남이 지나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수원 보호지역 남한강 이제 북한강 이제 팔당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과한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도를 쭉 봤어요. 거기 이미 이제 뭐 교량이 상수원 보호지역 통과하는 교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라는 게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다수가 있습니다. 뭐 한 4개, 5개, 6개 뭐 그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수원 보호지역을 통과하는 교량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게 국토부는 이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질의응답이 있겠지만 이게 문제가 없다고 이미 에타 때 국토부에서 피맥에서 KDI에서 야 이네들 이렇게 상수원 보호지역을 통과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문의를 했단 말이에요.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문서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국토부가 2019년도 8월 달에 회신을 통해 가지고 문서로 문제가 없다. 이런 뭐 특수한 가시설 같은 걸 설치를 해 가지고 보존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본타에서 그건 예비 타당성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더 정밀하게 아까 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증하는 게 본 타당성이잖아요. 근데 좀 다른 게 에타라는 것이 정치인들은 메타를 대충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른 게 그렇죠. 중요한 에타를 하는 목적은 그 이 노선의 근간을 만드는 겁니다. 근간.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서 노선이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노선 변경, 대안 노선을 추구를 하는데 찾으려고 하는데 에타의 어떤 노선을 근간으로 하면서 이런 문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타를 무시를 하면 안 되고. 그럼 홍 위원장님 제가 그 뭐 물론 여기서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퍼져버리면은 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저도 그 어제 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초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안이 나온 걸 저도 봤거든요. 그게 작년 5월에 이제 초안이 아니고 착수 보고서지 그러니까 착수 보고서 작년 5월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 용역업체 동해기술이라는 데서 거기서 이제 예타에서 나온 그 원래 노선 여기가 좀 곤란하다고 한 이유가 주로 환경적인 측면을 부각을 했거든요. 철새 도래지 이거 망가진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여기도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걸 노선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결정적인 사유가 되는 건가. 아주 실제 그 와닿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우리 본 타당성 조사는 국가 통합 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지침과 예타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예타는 주어진 것만 검토한다고 하면 이 본타에서는 반드시 대안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금 본타를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자격을 가질 거 아닙니까? 우리 KDI에서 용역업체 정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주 공고를 내면 업체보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내요. 낼 때 이미 현장에 가서 다 조사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 예타 보고서 물론 철저히 분석하겠죠. 예타 보고서를 토대로 대안을 막 문들고 해서 발표하고 그 평가를 거쳐서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안 선정은 어느 타당성 조사에나 다 있는 거고 의무화돼 있어요. 의무화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뭐 특정인의 뭐 땅이 어디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진 거지. 만약에 그 얘기만 없었으면 지금 아마 조용히 지금도 지나가고 있었을 그러니까 겁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의무로 돼 있는 그래서 용역업체도 대안 노선을 제안을 한 건데 이게 대안 노선이 그 철새 도래지나 뭐 이런 환경적인 뭐 어떤 교통량이나 뭐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걸 말한 게 아니고 환경적인 면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그렇게 노선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문제냐 이거지. 그 사실은 제가 그거를 뭐 왜 그 노선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니 노선을 바꾼 이유는 환경 문제라고 적시를 해놨습니다. 환경 문제 하나만 갖고 노선을 바꿀 수는 없는 아니, 거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평가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제성도 있고 정책성도 있고 환경성도 있고 지역균형도 있고 주민의견 이게 5가지 정도를 종합하는데 예컨대 어떤 사람은 환경 문제를 더 중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경제성을 더 중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소를 다 뽑아내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성은 어떻고 환경성은 어떻고 지역균형 어떻고 다 이걸 뽑아내는 단계고 그것만 지금 국토부 홈페이지 좀 제공되는 단계고 이걸 종합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이제 좀 더 있어야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그게 철새 도래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통상 우리 예타할 때도 보면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우려가 있는 사항은 다 제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영업체 가서 진짜 철새 영향을 미칠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과학적인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려가 있으면 다 제기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거죠. 그러다가 용역을 주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남한 강은 우리가 그쪽에 저도 예타 해봤거든요. 그 청평 그쪽에 그 교량 넘어가는 게 예타 한번 해봤는데 이쪽 한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는 이 그 수변구역 뭐 관련 법률까지 있어가지고 이 그 상수원 뭐 서울 시민의 물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민감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게 노선을 바꿀 만한 사유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 그게 뭐 인과관계가 있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그 용역업체가 동해라는 데서 용역을 맡긴 거잖아요. 타당성 보고. 그래서 착수 보고서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대안 노선을 제시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나 이런 걸 요즘 중요하니까. 그래서 대안 노선을 제시를 이제 했는데 그게 이유로다가 3가지를 딱 적시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 3가지를 그 보고서도 아니고 그냥 PPT로 구두 설명을 했다는데 정확히 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통과할 때 이 오염수 배출 문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철새를 위한 방음 시설하고 조류 보호 대책 이거 필요하다. 거기가 왜냐하면 철새 도래지니까. 3번째가 이제 지역 주민들 민원 거기 공사 민원 많이 들어갈 거다.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로 이제 딱 3가지를 적시했거든요. 이 3가지가 그러니까 예타에서 경제성 분석을 다 하고 해서 원래 노선을 갖다 이렇게 쫙 그어놨는데 이런 철새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시 전혀 다른 노선으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바뀌는 노선으로 바꾸는 게 그 용역업체가 그렇게 바꾸는 게 가능하냐 이걸 제가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환경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딱 환경 문제밖에 없거든요. 바꾼다기보다 이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 사업의 주체는 국토부거든요. 용역은 좋지만 최종 결정은 사실은 국토부가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당연히. 그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용역업체는 있는 걸 다 제기를 해줘야 되고 환경성부터 다 제기해 주면 최종적으로 이제 그걸 종합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뭐 결정난 단계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대안 1, 대안 2를 가지고 조사해 가는 과정이 있는 거지 사실. 지금. 그렇죠. 네네네. 제가 중간에 뭐 이렇게 토론하는데 들어와도 되나요? 전문가시니까 당연히 들어오셔야죠.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토부가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국토부는 자기네가 결정한 게 아니고 용역회사가 했다. 그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제가 이 토론을 보면 시간이 굉장히 이제 지연될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을 잘 해주세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부분 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왜 한 달 조금 더 지난 시점에서 예. 지금 교통량 조사도 안 나왔고 아무것도 없는데 종점을 딱 바꾸겠다. 이렇게 용역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토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아니. 근데 국토부는 최종 결정은 평가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예. 자, 용역업체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데이터를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 평가 항목에서 특정 대안이 더 좋은 걸로 나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A 평가 항목은 이 대안이 더 좋고 B 평가 항목은 저 대안이 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종합 평가할 때 용역사는 이걸 종합할 때 나는 1대안이 더 좋다고 본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국토부는. 아니 근데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지금 논란을 자꾸 키우고 있는 게 국토부가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국토부의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예. 제가 관여했다는 건 일거든 용역사의 연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그런 얘기는 드린 적은 없고요. 예. 그 결정은 최종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최종적으로. 국토부 공무원들이 진짜 시차처럼 저 용역사가 해준 대로 그냥 따라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와 있잖아요. 아니 저도 KDI에서 용역사에 맡기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걸 최종적으로 제대로 했는지를 검토하고 이거는 KDI 몫이죠. 아니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평생을 거의 KBS에서 취재만 했으니까 저도 이제 국토부나 이제 엔지니어링 업체나 취재를 계속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을 제가 사실 이해를 못하겠는. 그래서 오늘 사실 국토부 도로국장이 나오셨으면 그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설명이 곤란하니까 못 나오셨을 수도 있고 국토부에서는 처음에 이 과정을 처음에 봤을 때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 국토부 어떤 그 담당 공무원이 늘공이 결정을 한 거다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아니다 양평군에서 원했더라. 그래서 우리 바꾼 거다. 국토부가 바꾼 게 아니고 그랬다가 양평군에서 자기들은 양평군에서 원한 적 없다고 하니까는 한 열흘 뒤에 용역회사가 이걸 바꾸는 게 낫다고 제안해서 그래서 바꿨다. 그리고 국토부는 거기서 용역회사의 말을 지금 들어서 하는 거지 국토부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 거죠. 지금 대안을 내놓은 건 용역회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국토부가 그러면은 자, 그럼 용역회사 대안이 이게 좋으니까는 이거로 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아직 결정한 건 아니죠. 네. 아직 결정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에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예컨대 대안 제시 안 하고 예타안만 갖고 그 용역사에서 검토한다. 이거는 의무 위반이죠. 의무 위반이죠. 그런데 대안이라는 게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시점과 종점을 이게 이제 시점과 종점은 왜 중요하냐면 국가 이제 광역 교통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이제 장내 수요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이 노선을 결정을 하는데 시점과 종점이 틀어지게 되면 이게 도로가 굉장히 이게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시점과 종점을 건드리지 않고 아까 대안 말씀하셨지만 중간에서 민원이 생기면 민원을 좀 틀어가지고 또 집안 조사를 해보니까 지질이 나빠가지고 경제성이 떨어질 것 같아. 거기 우회하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종점을 변경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상태에서 일개 용역회사가 국토부하고 협의 없이 이거를 변경했다는 게 그 시점과 종점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 그 얘기도 했는데 그때는 뭐냐면 교통량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 다 나와가지고 훨씬 나오면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교통량 분석도 안 돼 있고 당연히 경제성 아까 경제성 분석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고 절세 때문에 이거 종점을 바꿔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아까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누가 보면 좀 웃을 일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국토부에 취재를 하고 이 프로토콜을 쭉 한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경제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안 했냐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본 타당성에서도 경제성을 분석을 하게는 돼 있는데 지금 나온 거는 아직 경제성 분석까지 안 간 거예요.
가지는 않았더라고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대요.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대충 그렇죠. 갖고는 있겠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게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서 발표를 안 한 거고 아직은 그러니까 그 경제성 분석을 꼭 내놔야 된다. 그런데 그걸 안 내놨다. 이걸 문제 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1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개 용역사가 종점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기하는 것이 과연 이게 그래서 가능한 것이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개월 지나서 갑자기 대안 이게 아니고 용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적으로 대안을 찾는 게 이 용역의 의무입니다. 규정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강상면에 꼽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데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왜 거기 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그러면 대안을 찾아서 검토 끝에 광상면이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애타할 때 국토부가 문제 없다고 다 가르마를 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런 적은 없고요. 왜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기 애타 보고서에 보면 제가 문서를 보여드릴게요. 페이지까지 해가지고 국토부 참고시라고. 예타에서는 기본 방송이 나눠서 보여주셔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애타 보고서에 362쪽에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정책성 평가 2020년도 12월 달에 수질 오염 최소화 대책이라 해가지고 상수원 보호 지역을 통과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피맥에서 질의를 하니까 이런 이제 가시설공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이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문서에 이렇게 적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일개 용역회사가 1개월 만에 아니 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간 큰 용역회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간이 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객관적으로 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본 결과 대안 노선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시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도롱뇽 그 사건 이후로 환경적인 문제가 국제사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여기서 예타 노선을 정했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뭔가 생각지도 못한 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대안 노선을 분명히 한계를 제시를 해라라고 의무사항으로 요구는 하는데 대개의 경우에 기본 노선에서 약 그 주변으로다가 이렇게 가지 이번처럼 이렇게 완전히 전혀 다른 노선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라는 부분이고 거기까지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면 지금 이거 뭐 한 10시간 해도 모자라고 그거는 사실 뭐 제가 보니까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원래 순서가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 보고를 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 영향 평가에 초안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게 올해 5월에 나왔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국토부는 지금 노선을 정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정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검토 중이다 2개 중에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토부가 공개된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첫 페이지에 이 사업 계획 구간은 하남시에서 김건희초 그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이다. 총 연장은 29km다라고 적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그 환경영향평가에 양서면 원래 예타에 있는 양서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얘기도 계속 나오긴 합니다. 비교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고개가 갸웃갸웃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도로국장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대한노선 1과 대한노선 2를 제시하거든요. 그 환경영향평가에서. 노선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국토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본인들은. 그런데 대한노선 1이 당연히 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말하는 대한노선 1과 2 중에서. 대한노선 1이라면 당연히 예타에서 결정됐던 양서면으로 가는 원래 노선 거기를 대한노선 1로다가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보면은 강상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그쪽을 대한노선 1로 결정을 하고 이걸 기본 노선이다 하고 대한노선 2가 예타에서 했던 양서면으로 가는 그러니까 본말이 뒤바뀌었어요. 이거를 저는 국토부가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라고 그렇죠. 당연히 보여지거든요. 사실상 변경을 한 거죠. 저는 조금 더 달리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야, 이 예타 안에 왜 이렇게 무게중심이 많이 놓여지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타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타안을 대안 1로 하고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예컨대
용역진 입장에 생각해 보면 예. 용역진은 대안 1, 2를 놓고 이제 막 검토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강상면에 더 무게 중심이 놓여 있어요. 이분들은 국토부가? 아니 국토부는 용역진. 절대 그렇다고 아니, 그렇게 말 안 했다고 합니다. 예. 용역진이 그 대안 그 분석한 걸 보면 여기가 교통량도 많고 환경 침해도 좀 덜하고 이런 얘기가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용역진에는 마음속에는 자기네들은 이 안이 뭐 결정은 자기네들 할 권한은 없겠지만 또 우수하다고 당연하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용역업체가 왜 그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안 2를 강상면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추정입니다. 네. 자기는 그거는 추정이에요. 그야말로 그건 추정이에요. 근데 뭐 꼭 예탄이 대안 1이어야 한다는 뭐 법은 꼭 없을 것 같아요. 용역진 입장에서 중요한 보면. 건 뭐냐면 에타를 발주할 때는 양서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022년 7월 달에. 그런데 지금 초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강상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용역업체 직원이라면은 대표라면은 당연히 이건 아직 결정을 안 한 노선이기 때문에 국토부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노선 중에 어떤 게 더 좋을지 지금 검토하는 중이라고. 그럼 주저넘게 내가 대안 2를 갖다가 여기로 그 강상면 그 대안 노선을 갖다가 그 대통령의 일가 땅이 있는 노선을 여기로 확정하지 말고 내가 그거 주제도 없잖아. 주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쪽 노선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첫 장에 사업 계획해서 이 노선은 하남시에서 강상면으로 가는 사업이다라고 적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지. 국토부가 결정도 안 했는데 결정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죠. 잠깐만요. 글쎄 제가 볼 때는 그걸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대안 1과 대안 2의 차이가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꼭 대안 1이 더 우월하고 그런 건 아닌데 물론 우리가 시나리오 분석할 때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가 있는데 그럼 시나리오 1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근데 그 내용상 그 환경영향 평가 내용상에 보게 되면 양서면을 중심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강상면을 중심으로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두 개를 다 비교하긴 했어요. 아니,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죠. 대안 1과 2 두 개 다 환경영향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서두에서 어디 노선 어디 시점과 어디 종점에 대해서 한다. 이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못을 박아놓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서두의 그 표현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환경영향평가도 두 개의 대안을 가지고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표기가 강상면으로 어디가 두 개 그럼 다 넣지 왜 하나만 넣느냐는 말씀 같은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일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 제가 그럼 이해하고 어쨌든 저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취재 기자의 입장입니다. 30년 동안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이상한데 합리적이지 않은데라는 부분이 좀 보였거든요. 더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이걸 주민 의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탄은 주민 의견 수렴하게 돼 있잖아요. 행정기관들의 의견도 수렴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를 끝내고 올해 5월에 이제 끝내고 이걸 갖다가 각 지역에 있는 하남시도 있고 송파구도 있고 양평에도 당연히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 자 우리가 이렇게 환경영향 평가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의가 있으면은 말해달라.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절차를 당연히 밟게 돼 있고 그 공문을 다 내려보냈더라고요. 그 공문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속도로의 사업 계획은 시점은 하남시, 종점은 강상면 이거만 적시돼 있거든요. 양서면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국토부에서 보낸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이미 강상면으로 정했다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도 국토부에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원래 그렇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다. 이것도 일반 주민들이 당연히 보는 공문일 텐데 내가 봐도 이건 사업 계획이 하남에서 강상면이네.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양평군 주민이든 하남시 주민이든 송파구 주민이든 이걸 보고 이게 강상면으로 갈지 양서면으로 갈지 아직 안 정해졌네.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 결정한 거
나는 보여진다는데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까? 글쎄요. 좀 조금 뭐 거기까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국토부 다인데. 자, 그러면은 뭐 이거 갖고 계속 할 수는 없고 뭐 이게 사실 뭐 더 중요한 게 그 어쨌든 바뀐 노선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뀌는 걸 검토하는 지금 그 이제 강상면 노선. 자꾸 강상면 하니까 지역이 사실 양평 주민 아니면 잘 몰라서 그냥 김건희 처가 일가 땅이 있는 그 노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노선이 검토 더 나은 거로 지금 그 말하는데 국토부에서도 심정은 그쪽인 것 같아요. 그 노선이 더 합리적이고 더 경제적입니까? 원래 제가 그러니까 이 사업의 원래 취지는 두물머리가 워낙 거기가 교통이 극심하니 양평 국민들만을 위한 고속도로가 아니고 수도권 주민과 전체적인 이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경제성이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게 논의 과정에서 양평 군민들의 의견이 되게 뭐 이렇게 강조되는데 사실 이게 양평 군민을 위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양평군의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업 목적이 되어 있지만 그 동서 7축 그 경기도 동남권 이 교통을 위한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국토부에서 뭐 양평 주민의견 수렴할 때도 어디 뭐 강상면을 보냈다는 것도 사실은 뭐 추정이에요. 이거는 축이 중요한 것이 방향이 중요한 것이 예타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어디 뭐 종점이 어디냐 이게 의견 수렴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사실은 뭐 예컨대 양서면 종점 그다음에 저 강상면 종점을 다 주고 의견 수렴하는 거나 예를 들어서 하나 주고 의견 수렴하는 거하고 저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양평군에서 만약에 강상면으로 그 공문을 줬는데 우리는 양서면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양서면으로 가야 된다고 막 의견을 줄 거고 양서면으로 뭐 공문을 줬어도 그게 의견 수렴 절차거든요. 사실은 또 다른 제3의 종점으로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공문에 어떻게 표기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행정 처리를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큰 의미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행정 처리를 그렇게 하는 그 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라. 뭐 이렇게 하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의견 수렴을 종점을 적시해 놨다니까요. 강상면으로. 이 사업 계획은 종점이 하남에서 그 강상면이다. 그리고 전체 길이는 29km다. 27km가 아니고 그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그 공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싶었겠죠, 뭐. 그렇게 봐야지. 공문 액면 그대로 해서 공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게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 경제성 문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우리 위원장님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저도 아까 인정하셨다시피 양평 군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게 서울 마치 양평군에서 예산을 다 대가지고 양평군 도로처럼 이렇게 이게 목적이 양평군만을 위한 걸로 이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서서히 변화되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환경 때문에 문제가 뭐 철새니 상수원 보호제획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으로 2023년도 3월 달에 대한 노선이 이제 변경을 하겠다고 이제 나온 건 뭐냐면 양평 얘기가 다 대다수입니다. 환경 보호제획 한 줄 딱 나오고 양평 군민이 어쩌고 저쩌고 양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양평 그 군민들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안이 합리적이냐 어떤 종점이 더 낫냐 어떤 종점이 더 경제성이 있느냐 따지려면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이 뭐냐 이걸 먼저 결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것부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양평 군민을 위한 거냐 군만을 위한 그러면 현재 국토부 안도 나름대로 뭐 그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고속도로라는 거는 광역 교통망이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서울 춘천 고속도로도 이제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이 대목에서 이제 또 국토부 장관께서 뭐 가짜 뉴스다 뭐 언론 고발한다 굉장히 그 지나친 얘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전문가로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다가 지금은 이제 화도 양평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퍼지면은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너무 복잡해지면 그래서 아무것도 이게 모르니까 원안에만 그냥 양평 국민을 위한 군 도로가 아니다. 전체적인 크게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물론 양평 국민만을 위해서도 안 되지만은 양평군도 중요한 맞습니다. 이해관계 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양서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원래 양서면으로 간 그 목적하고 두물머리 양수에 워낙 거기 교통 지옥이니까 여기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 처음에 예타가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강상면으로 김건희 처가 일가의 땅이 있는 이쪽으로 가면은 이 두물머리의 교통량이 해소가 되냐 안 되느냐 이게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 그렇죠.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서면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당초 사업 목적 중에 하나가 서울과 양평 간의 균형적인 지역 발전 이게 있단 말이에요. 참 목적이. 그러면 양산면으로 가더라도 양평 지역을 연결해 줄 수 있고 강상면으로 가더라도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되게 되면 양평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나중에 거기에 또 하나 사업 목적인 서울 춘천 고속도로나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일부죠. 그거를 이제 장차 연결을 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변경안이 그거보다는 원안보다는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당초의 목적들을 전부 다 고루고루 만족시키는 안을 찾아본다면 원안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빼면은 두물머리의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거는 양서면으로 가나 강상면으로 가나 똑같습니까? 그게 이제 사업 목적이 두물머리라는 얘기는 없고. 사업 목적이 있어요. 아니 이제 그저 에타에서 나오는 사업 목적은 서울과 양평 간의 균형적인 지역 발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서적으로. 아닙니다. 그 6호선 국도에 그러니까 6호선 신차를 갖다 그게 당연히 6호선도 있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 1호선에 이제 교통 정체 완화도 있고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사업 목적으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물머리 6호선 그 소통의 핵심적인 사업 목적이죠. 목적인데 지금 저희가 직접 분석을 안 해서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데 지금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용역 연구진에서는 그 강화 IC 하나 설치해 주면 그 조건으로 해서 분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르면 뭐 어쨌든 그 6호선 두물머리 거기 교통 해소 대책에도 더 유리하다라고는 뭐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학계에 몸담고 있지만 그거 뭐 전문가들이 하면 이게 전문가들이 한 걸 못 믿으면 우리나라 SOC는 못 합니다. 우리가 교통수요 추정하고 그 엔지니어들 다 공학 박사고 기술사고 이런 사람들이 한 거를 못 믿는다 그러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절차상에서 굉장히 이상한 부분들이 제가 뭐 이상한 게 없어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철새 때문에 이거를 대안이 불쑥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안 이상합니까? 철새 때문만은 아니겠죠. 아니 문서를 보고 말씀을 하세요. 문서를 보고 이거 보고 말씀을 하셔야죠. 타당 예를 들어서 탑수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철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대안을 해서 강상면을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영 경제성도 없고 이 뭐 차도 안 다닐 것 같고 이거 돈만 더 들어가고 이런다 그러면 이쪽 대안을 못 뽑았겠죠. 그러니까 철새하고 상수원 보호지역 통과가 굉장히 불리하다. 제가 그 기술자가 아니라서 또 내가 국토부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서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16년 동안 KD에서 이걸 해온 어깨너머로 감 갖고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는 이런 동해 이런 용역사입니다. 엔지니어링사라고 하는데 내 몇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저게 왜 문제가 되냐. 저 예타안을 누가 만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타안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큰 교통축이니까 예타가 그 노선으로 되는 거지. 어떻게 남한강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기술자들 영역이거든요. 그냥 맡기면 돼요,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논의해도 될 것도 아니고 교통 교수한테 맡기면 돼. 아니 에탄이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남한강 그 상수원 보호지역 통과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없다고 그 얘기한 문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그때 국토교통부 그 담당 그저 직원들 문책을 해야죠. 국토부가 예타를 올렸는데 KDI에서 환경에 문제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거기다 국토부가 진짜 문제 있네요. 그 얘기는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그 초안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한노선 2가 있고 2개를 해놨잖아요. 2개 다 어느 한 군데가 안 된다라고 적시한 건 없습니다. 다 된다고 돼요. 다만 이쪽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 이쪽은 양서면은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표현한 거지. 양서면은 환경면으로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라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 보면 대안 비교하면 다 장단점 비교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양서면 하는 이게 좋고 이게 단점이고 저거는 저게 좋고 저게 단점이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쭉 흐름을 보게 되면 국토부에서 꼭 진짜 제 이제 사심 없는 그 의견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강상면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보이는 건 아니고. 1개월 만에 그거를 제시를 했잖아요. 타당한 근거도 없이 교통량 분석도 없이 뭐 당연히 경제성 분석도 없이 아까 경제성 분석이라든 교통량 다 하고 난 다음에 맞지 않습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 뭐 조금 더 요거는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희룡 장관도 뭐 이거 백지화했지만 그건 사실 뭐 그렇게 즉흥적으로 그 정책을 결정하면 그 장관이 돼서 그러면 되나. 그건 뭐 사실 뭐 정말 잘못된 거고 이게 잘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심지어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평군 주민들 투표로 결정하자. 양평군 주민들 투표로 결정하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아니 아까 1번, 2번 중에서. 이게 양평 국민만을 위한 사업은 아닌데 만약에 투표한다면 그 뭐 이해관계 범위를 넓혀서 해야 되겠죠. 저 의견이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저는 국민투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이런 도로를 비롯한 SOC 사업 추진 절차, 법 절차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너무 잘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거 끝나면 타당성 재조사 절차도 있죠. 뭐 아직도 숱한 절차가 있는데 지금 진짜 첫 단계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만약에 지금 뭐 통과되면 당장 뭐 사비라도 떠서 큰일 날 것처럼. 아니 지금 이제 국토부 입장을 제가 뭐 대변자는 아니지만 참 굉장히 좀 딱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수를 물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가기도 어렵고 국민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투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국토부가 어쨌든 간에 출구 전략이라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밀어붙이기도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 시점에서 당초 안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그 양서면으로 갈게요라고 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굳이 저는 이제 뭐 여당이나 정치권에도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굳이 정치적으로 해법을 원한다면 양평 군민만을 위한 그 주민투표가 아니라 수도권 와 양평 군민의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나마 좀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보나마나 질검이 원안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안으로 선거 결과가 투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전국의 모든 국책사업장이 다 난리가 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도 투표해서 다시 결정하자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현 그 정부 여당이나 국토부가 굉장히 좀 그 난처한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죠. 자, 그러면 뭐 이제 완전 1분밖에 안 남아갖고 두 분이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이 재개가 안 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재개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점들을 보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 30초씩만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저는 지금 이제 뭐 특정인의 뭐 재산권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도로 사업은 국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KDI에서 예타할 때 보면 맨날 뭐 정문 앞에 와서 떼 띠두르고 뭐 해달라 이게 많습니다. 그걸 공정하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 전문가의 몫인데
지금 논란을 보면 전문가의 목소리나 법 제도의 목소리는 보이질 않아요. 이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네. 저는 짧게. 이제 이거를 이제 뭐 갑론을박이 필요 없고 일단 절차적인 문제점은 드러났으니까 그건 뭐 적당한 수준에서 사과를 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이 뭐냐 이거를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원래 목적을? 그렇죠. 원래 목적. 그러면 원안이 나은 건지 그다음에 변경안이 나은 건지.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이. 맞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안해도 그거는. 그렇죠? 자,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회장 그리고 홍성필 대한교통학회 법제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하반기 우리 경제 금융 핵심 리스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